하시고 피츠버그대 전임 교수 역임하신 다음에 현재는 지스트의 이제 AI 대학원 정교수이면서 리버벤스의 대표로 지금 재직 중이십니다. 특히 여기 이제 디지털 원화 이 사업을 가지고 예전에도 계속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흥로 대표입니다. 리버벤스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실험실 창업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스트 ITRC 블록체인 진흥융합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센터 사업을 8년 사업인데 이제 4년 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4년 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아젠다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 AI 시대, 그 다음에 디지털 원화, 그 다음에 AI 이걸 융합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고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이제 간단한 이력이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이고요. 인포넷 실험실이고요. 한 15명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스트 창업팀, 실험실 창업팀, 리버벤스는 이제 제가 CEO로 있고, 여기 전부 다 그냥 공대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 영업팀하고, 그 다음에 그 상장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지스트 교원 창업 기업이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스트 기술 지주 투자를 받았고, 월드랜드라는 메인넷을 런칭을 2023년에 했고, 그다음에 이 월드랜드 메인넷은 팁스 R&D를 지원을 받아서 이제 했습니다. 선보 엔젤한테 투자를 받았고요. 광주에 본사가 있고 산업협력관에, 그다음에 서울에 지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실험실 창업기업의 사업 비전인데요.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기반은 월드랜드라는 메인넷이 있고, 이 월드랜드라는 메인넷은 GPU 클라우드 센터의 연합체가 됩니다. 우리 합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분산 컴퓨터망이 생겼으면 그 안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뭐가 될까 했을 때 이제 마이 AI 네트워크,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재권을 갖고 있는 거를 하이퍼마인드라고 해서 초분광기, 핸드폰 안에 쏙 들어가는 분광기, 초분광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분사를 해서 따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마이 AI와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 AI 네트워크이고요. 사용자가 자기 AI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플랫폼, 개인화된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었느냐 그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툴들이 오늘 오후에도 보니까 벌써 다 기업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한 10시간이면 다 자기 AI 에이전트 만들어가지고 우리 월드랜드 블록체인에다 올려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약 맺고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툴들이 나와서 그러는 건데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나 에이전트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서 바이브 코딩으로도 웬만한 거는 다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똑똑한 학생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를 지금처럼 챗GPT나 이런 제미나이 이런 거를 활용해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소스 코드가 비공개되고 내 체크 포인트를 나한테 공유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수익은 독점적 추구고 내가 학습시켜주고 막 데이터도 딱 매겨주는데 나한테 돈도 안 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정책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꾸고 200불짜리를 만들어서 지금 하잖아요. 근데 다음 뭐 내년 되면 2,000불짜리 만들고 2만 불짜리 만들고 아주 성능 좋은 모델은 비싸게 그 다음에 미디어컬 LLM은 이제 싸게 공짜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용자 중심 AI. 내가 체크 포인트도 소유하고 내가 내 AI를 학습시켜서 플랫폼 우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그리고 내 AI를 직접 학습도 시키고 학습시키는 거는 사실은 오늘 오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컴퓨터 프로시저잖아요. 컴퓨터 프로시저는 전부 자동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면 내가 내 데이터를 딱 매겨가지고 학습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도 내가 정제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체크 포인트 내 거, 데이터도 내 거. 그런데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팔고 싶으면 뭐 큰 돈 받고 팔 수도 있고 팔지 않고 그냥 서비스, 문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뭐 변리사, 세무사, 변호사 등등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사용자 중심 AI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있고 그러면 빅테크한테 그냥 지금처럼 일임하겠는지 질문 던지는 거고. 자 이제 AI 에이전트가 로봇 브레인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에 이제 배달되고 내가 대화하는 거 다 듣고 있고 나를 스캔해서 내 건강 정보 다 알고 있고 내 금융 정보 다 알고 있는 이놈이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놈이 내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챗GPT 거나 유니트리 기업 거나 그렇게 되도록 놔둘 것인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비스 속에 들어있는데 AI를 내가 통제할 것인지 빅테크 기업이 그냥 지금처럼 통제하게 놔둘 것인지 그게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그러면 온프레미스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죠. 그러면 내가 기업인데 내가 뭐 제약회사, 그러니까 약을 제조하는 회사, 뭐 금융회사, 아마 금융회사는 자기 IT 센터를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전통적인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런 기업도 자기 IT 센터를 이제 가져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온프레미스를 선택할 것인지 했는데 그거의 대안으로서 이제 이걸 융합해 가지고 사용자 통제형 웹3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 중심적으로 데이터도 관리하고 자기 모델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블록체인과 AI 융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런 플랫폼이 생기면 이제 컴퓨터 프로시저는 자동화를 해서 전 세계인이 누구나 자기의 전문성을 학습시킨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자기도 서비스를 받지만 문답을 하고 하지만 타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서비스하고 돈 버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 AI 네트워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어시스턴트 AI들이 있는 거죠.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드랜드를 양자내성 암호로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양자내성 암호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제 친구나 혹은 고객이 이제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양자내성 암호고 EVM 컴패터블이고 그 다음에 독특한 우리만의 합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지재권을 갖고 있고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논문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미팅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 그 이제 상대방은 여전히 질문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저의 리서치 연구 AI 에이전트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런 프론트엔드를 이제 지원해주는 백엔드는 어떤 것이 될 것이냐.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아까처럼 드롭앤런 마이 AI 그래서 그 페이스북 같은 그 프론트엔드는 지갑이 붙어 있고 그 지갑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때 이제 페이먼트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그 프론트엔드에 이제 드롭앤런 그냥 자기 데이터만 떨구면 컴퓨터 프로시저를 통해서 라그도 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도 하고 하는 거죠. 컴퓨터 프로시저는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우리 같은 기술 기업이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사람은 자기 데이터만 매겨주면 된다. 그리고 문답을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죠. 나와 친화가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버추얼 머신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웹3 AI 기업들과 호환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으로 이제 사용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리스크 V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우리도 따라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이제 3번이 이제 백엔드에서 어떻게 그러면 웹3 클라우드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지 서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영지식 증명은 어디에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술은 여기에 집약이 되어 있고요. 요거 1번은 뭐 일반 기술이고 2번은 전 세계와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늘 오후에도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고유기술 스펙 중에 올해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인데요. 리걸 쿼리 라그라고 그래서 법률 문답 라그 AI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 해보니까 그 법률 AI 어시스턴트의 측정 기준에서 아주 우수한 성능을 이제 냈고 그래서 이제 퍼블리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협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는 자동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냥 컴퓨터 프로시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유저가 여기 있죠. 유저가 자기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데이터를 떨구거나 하는 그 부분. 거기만 사람이 개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컴퓨터 프로시저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는 다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본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베이스 모델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 데이터, 프라이빗 데이터를 떨구면 그걸 이제 파인 튜닝하고 라그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문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문답 데이터도 저장을 했다가 컨티뉴얼 러닝을 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마이 AI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마이 AI를 가지고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저런 거를 이제 월드랜드라는 블록체인에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월드랜드라는 블록체인은 이겁니다. 그 우리가 인공지능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뭡니까 사실은? 분산 컴퓨터망이잖아요. 둘 다. 인공지능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다가 인공지능을 돌리는 거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즉 이 컴퓨터망을 내가 집중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돌리는 데 쓰겠다. 그러면 인공지능인 것이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레저를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쓰겠다. 그러면 블록체인인 겁니다. 그러면 그 하드웨어 망에다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깔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도 깔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선택적으로 골라서 쓸 수 있게 하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겁니다. 그런 논문의 그 내용에 관한 게 이제 올해 퍼블리시된 그 탑 저널에 퍼블리시된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Forensics and Security라는 저널에 이제 게재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컴퓨터 연산을 검증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컴퓨터 연산을 검증 가능하게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록체인을 쓸 거야 아니면 인공지능을 쓸 거야 이 둘 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뭐 하죠? 동전 던지죠, 동전. 근데 서명 함수는 해시 값을 통과를 시키면 난수가 나와요. 그 난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정수거든요. 정수. 커다란 정수 레인지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의 정수를 뽑는 거예요. 해시 값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수 값을 트레이쇼홀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50대 50으로 하려면 딱 절반에다가 트레이쇼홀딩을 해. 그래서 이 트레이쇼홀드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실패, 큰 값이 나오면 성공, 혹은 뭐 90% 레인지에다가 놓으면 90% 실패, 10% 성공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함수가 검증 가능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앞면이 나왔는지 증명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나머지 노드들은 얘가 진짜 앞면 나온 거 뽑은 거 맞아? 하고 검증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뭘 할 수 있어요? GPU 망이 있으면 내가 AI 컴퓨팅 서비스를 돌려줄 거야. 선택. 앞면이 나왔을 때는 마이닝을 하게 할 거야. 블록체인. 그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간에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 요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verifiable coin toss 즉 검증 가능해야 돼요. 거짓말 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코인 값이 비싸가지고 마이닝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 나머지 노드들은 검증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니 검증해봤더니 너 뒷면 나왔는걸 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정하게 트러스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고유 기술이고요. 그래서 컴퓨팅 클라우드를 블록체인과 AI 연산하는데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냐면 글로벌 블록체인, 월드랜드나 이더리움 같은 데다가 해시 값을 보고하는 레이어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이 좋은 게 뭐죠?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어펜드 온리로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트랜잭션을 통해서 해야 된다. 왜? 합의 알고리즘에서 합의를 거쳐야 트랜잭션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블록에 들어가서 블록이 공표가 되고 파이널라이즈가 되면 그 트랜잭션이 유효한 거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은 블록체인 안에 넣어주고 못 바꾸도록 잠궈버렸잖아요. 그죠? POS로 잠그거나 POW로 잠그거나 그러는 건데 우리는 Verifiable Computation 알고리즘으로 잠글 거고요. 에러 커렉션 코드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잠궈놓으면 아무도 또다시 트랜잭션, 즉 검증을 거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리던던시 코딩을 잔뜩 걸어가지고 지울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순전무결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스토리지 레이어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산 클라우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시값만 올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글로벌 블록체인은 뭐 10초나 2초에 한 번씩만 블록을 발행하고 더 빨리 블록을 생산하려고 하면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한 10초나 뭐
빠르면 2초까지도 블락 제너레이션 타임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락 사이즈는 뭐 한 1MB 정도까지 키울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키울 수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레이어 2에서 많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든 세컨드 레이어 솔루션을 맨 클라우드, 마이 AI 네트워크 클라우드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익스텐디드 블록체인의 블록 스페이스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장된 컴퓨터에는 스토리지, 연산 자원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분산된 그 컴퓨터망에 이제 GPU 코어, 그 다음에 뭐 연합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큐어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든지, 혹은 지로 날리지 프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연산 그 프로시저를 넣어둘 수 있고,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인데 딥시크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넣으면 딥시크 학습 알고리즘, 그 다음에 추론 알고리즘을 넣으면 딥시크 추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미리 디파인해서 넣어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항상 데이터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레이어를 깔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작업을 돌릴 것인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깔아가지고 사용자한테 블록 스페이스와 이제 그 연산 자원을 할당해주는 쿠버네티스를 깔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맨 프로토콜이라는 걸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AI 연산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뭐 컴퓨터 알고리즘이니까 데이터를 로드해라, 어떤 함수를 어느 위치에서 읽어라, 그 함수에다가 x라는 데이터를 넣어라, 그런 다음에 연산을 해라, 아웃풋을 y라고 하고 어느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웹3 클라우드, 지울 수 없는 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에서 x와 f를 로드업하고 연산을 한 후에 리턴을 여기다 해라. 그러면 데이터 프로브넌스, 내가 어떤 데이터로 언제 어떤 알고리즘을 학습시켰는지 다 추적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적 가능하게 해놓으면 이게 다 지재권이 되는 거죠. 내가 학습을 시켰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하는 거죠. 그걸 다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온체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리고, 얘는 연산이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F라는 함수는 가령 딥시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빌리언 패러미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영지식 증명 같은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에서 하면은 이 프로시저를 거쳐서 하면은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이런 기존 프라이빗 AI 기술 대비해서 이제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 내용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처리 속도도 늘릴 수 있고, 저장 공간도 늘릴 수 있고, 프라이빗 AI를 자기 프라이빗 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사용자 중심 AI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I,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웹3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클라우드 공간을.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협력,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유저 에이전트 A이와 에이전트 B가 계약을 맺고, 스마트 계약을 맺고, 내가 딥시크 알고리즘 네가 돌려주면은 돈 얼마 줄게 라고 해서 계약 맺고 하면, 이제 AI 컴퓨터 레이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레이어에서 모델과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태스크 얼로케이터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지시를 받아서 스케줄링을 해주면, 이제 분산 컴퓨터망에서 연산을 하고 결과를 리턴을 해주면 합의 알고리즘에서 검증한 다음에 이거 연산 제대로 됐는 걸 하고 검증해주면 이제 거래 완료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가 지급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봄학기에 저희가 이제 그레이저 스쿨에서 이걸 가르쳤고, 학생들이
이런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서비스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에이전트는 자기의 직능 분야를 이제 카드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그거를 이제 이런 프론트 엔드에서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에이전트는 자기 연구한 결과를 쭉 이렇게 가져다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빌링 에이전트한테 제출을 한 다음에 검사받아서 제대로 됐어 그러면 이제 페이먼트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에 했고 제너레이티브 AI 블록체인 이제 수업에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김윤성 학생 팀이었고 윤민호 학생 팀은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GK 브릿지 영지식 증명 브릿지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웹3 AI 기업들 동향이고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제 타 AI 웹3 AI 기업들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 AI 사례는 이제 연구개발비서, 의료지원비서, 법률지원비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B2B 사례는 제약회사 자재관리 솔루션, 금융투자자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리얼월드 에셋, 글로벌 결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AI MRP 솔루션 우리가 만든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그래서 AI MRP는 자재관리 솔루션이에요. 대기업에서 자재값이 막 수조 원에 달하는 기업은 자재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AI 솔루션 도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직무 분야가 생산기획팀, 구매 자재팀, 물류 창고관리팀, ERP 운영팀 이렇게 있죠. ERP 운영팀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데이터 오션이 있고 ERP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그다음에 생산팀, 자재팀에서 넣는 엑셀 데이터 등등을 잘 읽어서 AI MRP 솔루션이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생산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 추가 자재 구매 요청은 언제 해야 돼 등등의 잔질구레한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루틴한 질문은 시각화를 해서 대시보드에다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답 솔루션을 이제 축적했다가 이제 휴먼 피드백, 리인포스먼트를 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 할 때 이제 학습 멀티 에이전트로 할 수가 있는데 멀티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GPU를 많이 써먹잖아요. 근데 하나의 에이전트는 엄청나게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놈은 똑똑해야 되니까 그 놈은 이제 이 자재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그 피드포워드 필터에다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하면 하나의 아주 똑똑한 오케스트레이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대시보드의 모양이고요. 그래서 총 부품수, 오픈 PO 수량 등등. 그다음에 저쪽 옆에 보면 AI 어시스턴트가 또 문답 서비스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부품을 클릭해 보면 이제 그래프로도 시각화도 해주고 이런 건 일반 기술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AI 어시스턴트가 이런 카드형으로 자주 묻는 거는 이렇게 카드형으로 넣어주면 클릭하면 바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답변 중에 재고 소진 날짜가 언제야? 그러면 특정 재고의 재고 소진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발주가 또 필요한 자재는 언제 발주를 해야 돼? 그런 것도 이제 대답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때문에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AI MRP 사례고 스테이블 코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크립토 상법이 통과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지니어스 액션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학생들이 토큰 발행하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은 그 리저브 자산과 그 발행한 토큰 간의 1:1 패깅 상황을 대시보드 같은 데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환매 요청이 왔을 때 즉각
저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거를 소각하고 돈 돌려주는 거. 그다음에 리저브 자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파산이나 도산이 되지 않는 거. 도산의 위험에 빠졌을 때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해서 도산 결과가 확산되지 않도록 절연 관계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화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니어스 액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가져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 패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 보호,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 보호, 우리의 통화 정책 보호 하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과기원에서 만든 월드랜드 같은 새로운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되니까. 미국이 하는 대로 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외국산 블록체인에 있는 US 달러가 우리나라로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US 달러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응 방안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블록체인에다가 우리 정책을 담은 코리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우리는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KRW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K 메인넷 필요성을 제가 그렇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 전략은 글로벌 메인넷에 먼저 발행을 하고 리저브 자산 예치 및 관리, 1대2 페잉 상황, 대시보드 제공, 그 다음에 이제 환매를 원할 때는 소각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해야 되는 거고, 주요국 포인트 오브 세일과 연결을 해놓으면 이제 지급 결제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규제 및 감독 기관의 감독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이 리저블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이나 글로벌 은행,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제공 기업, 그 다음에 포인트 오브 세일 서비스 기업하고 연합을 해서 발행 기업 역할을 해주고 컨소시엄. 그러면 누군가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유통기업이 자기네 유통망원에서 소비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토큰을 사용하려고 할 때 토큰은 주고 리저브 자산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걸 부채로 사가서 운영을 하는 거는 은행이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월드랜드는 AI와 결합한 유일한 코리안 메인넷이고 SCI 논문 등재 등으로 여러 차례 검증된 것이고 규제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양자내성 암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활용하기가 좋다, 그런 말씀이고요. 요건 이제 GK 브릿지인데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글로벌 메인넷과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브릿지에서 항상 사고가 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지식 증명을 써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우리가 또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의 발표를 요약하면은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과거보다 미래는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고 과학기술을 하는 건데, 사용자 중심 AI, 내가 통제하는 내 AI, 앞으로 가정에 들어올 그 AI도 내가 통제해야지 글로벌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면 내가 위험해진다. 내가 자고 있는데 나 목 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이슈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은 이런 사용자 통제형 AI를 만들어 놓으면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성공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 경험, 뭐 K 드라마라든지 이런 경험을 전수해주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 꿈을 좀 꿔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챗 GPT만 신봉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